이 윤석열 당선인 공약의 또 핵심이기도 하죠.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포함한 재건축 재개발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. 네네.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오래된 주택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주택 안전 진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. 기존에는 이 규제 기준이 너무 빡빡해서 통과를 못하는 거죠. 맞습니다. 사실상 집은 우리 100년 대계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집이 뭐 30년 됐다고 사실 집이 무너지진 않죠. 하지만 이것도 서로 괴리가 있습니다. 뭐 녹물이 나온다든지 네.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 그 부분만 개선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 또 그걸 떠나서도 뭐 우풍이 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이 오래된 주택을 재건축하길 바라지만 실제 이제 뭐 투기 문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재건축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초과 이익이 수십억이 난다든지 해서 초과 이익 한수 조항을 만들었죠.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민간업자들이 달려들기 힘든 지금 실정입니다.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저는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 네. 지금 당장은 사실은 이 논의가 쉽지 않은 게 미세 개정을 통해서 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. 왜냐하면 이걸 완전히 폐지한다든지 뭐 초과이익 한수 조항을 없애려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석에 반대를 무릅쓰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안이 나와야 되지만 지금 당장 보면 반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. 네. 다만 여기서도 좀 포인트가 있는 게 그러면 민주당도 규제 완화를 당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약속을 했었고 민주당이 공약을 했었는데 무조건 반대할 것인가 하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. 네. 이런 눈치를 봐서 미세 개정안 정도는 충분히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서울시가 관련해서 그 조합과 추진위가 초반에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융자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지금 이미 작년까지 한 2,500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. 네. 이 외에도 지금 보면 주택정비용, 도시정비용, 재개발, 재건축 조합에 보면 지금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. 대출 한도는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 원,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. 또 금리도 지금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6%까지 올라와서 이 주택 가지고 있는 집 가진 사람들 걱정이 많다는 이런 뉴스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요. 네. 신용 3.5%고 뭐 담보는 2%니까 뭐 초저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또 이런 조합들은 추진이 되고 나면 건설사랑 협의하에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조합원이 부담 안 하고 건설사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소위 말하면 조합장이라든지 네. 이런 걸 실행하는 사람의 비리, 부패 지금 보면 이런 뭐 이거 이외에도 뭐 지주택이라고 하죠. 이런 부분에서도 초반에 이 막 보면 뭐 많이 가구를 많이 모집한 다음에 돈 들고 뭐 소위 말하면 뭐 먹고 나른다든지 아니면 이런 조합원들이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는 형식으로 네. 뭐 특정 건설업체에 네. 뭐 좀 자기가 향응이나 뭐 아니면 금품 수수해서 뭐 돈을 받고 뭐 그 부분이 좀 불리해도 네. 조합원들한테 불리한 것 같고 아니면 비용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서울시가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 부작용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네. 이런 초기 정비 사업할 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에 제도를 함으로 해서 이런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. 네.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자도 아마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이 재건축, 재개발 민간 투자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또 최근 정부가 이 공시가격 인하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네네. 또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. 이거 민주당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본인들도 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죠라고 네.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. 뭐 이재명 후보가 선거 유세 다닐 때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서 화가 많이 나지 않냐. 네. 저도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인데 네.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뭔가 지금 당장에 이게 성남 민심을 달래서 네. 6월 지방선거에서라도 좀 기득권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일단은 말이 안 되는 법이라 생각하는 게 공시가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서 작년 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공시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올해 거 중에 선택한다.
그러면 이 법을 지금 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. 내년에 또 그렇게 할 겁니까? 작년에 선별적으로 공시가가 쌌으면 그거 하고 아니면 재작년 걸 가져오고 이 자체가 이미 혼선이고 저는 뭐 이런 법령을 본 적도 없고 그냥 소위 말하면 뭐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미봉책이죠. 네. 그래서 별로 국민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. 왜냐면 이렇게 하면 막 반기고 야 역시 뭐 어쨌든 뭐 대선에서 패배하더니 진짜 반성을 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는 가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.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지율도 어째 보면 아주 뭐 근소한 차이를 본인들도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네.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여러 뭐 지금 뭐 진보와 보수로 소위 말하면 민주당 정권에서 갈라치기가 더 심화된 경향이 있는데요. 이 정책은 또 그렇지가 않죠. 네. 이 주거 안정이라든지 소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이런 이 공시가 뭐 일부 유예 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다. 이것도 뭐냐면 뭐 유예를 하는 거지 안 내는 게 아닙니다. 지금 뭐 고령자들 그거 뭐 납부하는 것도 소위 말하면 뭐 부동산 세금을 납부를 유예해 주겠다. 그럼 언젠가 내야 되는 부채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국민들은 이런 없던 부채가 생긴 게 싫은 거죠. 네. 제가 노령층이라도 그렇습니다.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정책을 28번 정책을 잘못 펼쳐서 집값은 올라갔어요. 근데 갑자기 공시지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더니 건강보험 혜택도 안 돼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. 네. 근데 자식들은 보통 어떻습니까? 직장생활하면 자식 뭐 또 양육에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내 집 맞아. 마련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부모를 복양하는 문제가 사실은 아주 어려운 문제고 쉽지 않습니다. 이런 것 때문에 형제 간의 싸움도 나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럼 부모 입장에서 또 자식한테 내 집이 나중에 팔았을 때 20억이든 10억이든 당장 내 자식한테 기대고 싶지 않죠. 근데 민주당은 이런 감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. 내가 해줬는데 왜? 뭐 올려서 뭐가 문제야? 오를만 하잖아. 더 낼 사람 더 내야지. 그러면 본인들은 집을 다 팔았냐. 뭐 제가 이러면 또 정치적 문제 같아 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네. 청와대에 있는 고위 관계자들도 집을 팔래 청와대를 그만둘래 했을 때 청와대를 그만뒀습니다. 또 대변인 했을 때 뭐 흑석이라는 호까지 붙으면서 내부 정보도 아니다. 뭐 저는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 도덕적 해이죠. 그 정보를 이용해서 대출도 최대 대출을 땡겨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을 때 LTV, DTI 이런 비율에도 전혀 관계없이 터무니없는 대출을 받아서 또 그 차입금을 이용해서 또 강남에 사서 흑석 선생이 아니고 뭐 한간에는 뭐 노년 선생인가 또 선생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네. 이런 도덕적 해이들 지금도 오늘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공개한 내역들을 보니까 뭐 형편없습니다. 또 민주당의 한 구의원은 뭐 집을 110몇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며칠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구의원이 뭡니까? 그냥 구에서 일하는 뭐 구정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정도인데 어떻게 110몇 채의 집을 샀을까?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석연찮죠.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지금 일부 미봉책 이런 정책은 안 하니 못하다. 제가 28번 정책할 때도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차라리 가만히나 있어라. 저는 오히려 정권이 이렇게 바뀔 2학기 때는 뭐 뭘 내놓는다기보다는 정말 내가 국민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면 설사 뭐 우리 정권이 아니라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. 저는 윤석열 당선자도 앞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그게 뭐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이든 MB 정권이 했던 좋은 정책은 계승하라.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자. 네. 이런 형태로 가야지 지금 일부 선거 앞두고 달래기 카드로 이렇게 꺼내들고 자꾸 법을 바꾸고 손대고 하면 시장에 혼선만 온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잘못된 대책이다.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사실 이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네네, 하시는 것 맞습니다. 같은데요. 그 중심은 사실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네, 오늘 김종훈 국장님이 이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.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저도 그 김예은 아나운서 오늘 첫 출연이었는데 네. 뭐 매끄럽고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또 시청해 주신 집하고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희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